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력이 좋아지는 법과 그 체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죠. 뭐 저희가 뭐 조금만 걸어도 막 피곤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금만 일해도 눈이 건조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해지고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잠을 조금만 덜 자도 막 눈이 감기면서 막 자고 싶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체력 좀 길러야지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피로감을 잘 느끼다 보니까 커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억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저희가 피로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몸에서 어떻게 보자면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좀 쉬어줘야 된다. 지금 더 일하기는 힘들다. 점점 더 일해서는 몸에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강제로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도 의도적으로 강하게 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머리도 이제 카페인으로 이제 각성 효과를 해서 머리가 이제 밝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강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몸에서는 이제 필요하니까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잠시 동안은 그래도 좀 나 괜찮구나라고 느낄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피로가 점점 쌓이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드시거나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뭐 등산을 하기도 하고 걷기를 하기도 하고 필라테스, 헬스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체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꾸준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꾸준한 운동에서 한 가지를 좀 더 붙이자면 웬만하면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길게 하면서 그걸 습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운동 같은 경우가 뭐 하루에 잠시 뭐 갑자기 빗나가지고 뭐 작심삼일로 해서 3일 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또 몇 달 쉬었다가 3일 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체력이 쌓이진 않겠죠. 저희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에 따라서 이제 비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빡세게 하려는 거에 초점을 잡다 보면은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시험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따라서 그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체력을 기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길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 30분, 최소 1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면은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에 맞는 강도 뭐 1시간 정도 하더라도 너무 관절에 무리가 된다든지 극도의 피로감이 온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정도로 해서 길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길게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지구력도 생기고 체력도 차분히 그 축적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양식으로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습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들 뭐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좀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랑 연관시켜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차를 매일 마신다고 치면은 아침에 차를 마실 땐 무조건 책을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지금 이런 운동하는 습관을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매일 어차피 차를 마시니까 차 마실 때는 아, 운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 그걸 매일 실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보자면 차를 마시면 어떻게 보자면 운동을, 그 뭐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밤에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을 하기 전에 스쿼트를 100개를 해야지. 그래서 그 뭐 푸시업을 100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려면은 그 스쿼트 100개 또는 푸시업 100개를 해야지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목욕을 하려면 뭔가 그거를 해야지 이제 그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어떻게 보자면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또 그 땀을 내자마자 바로 목욕을 하면 또 기분이 더 좋고 그거에 따라 잠이 더 잘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습관을 만들고 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뭐 습관을 만드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과 결합을 시켜서 하는 형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운동을 하면은 그 몸에 알이 배겨 있어야지 좀 효율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뭐 극도의 좀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알이 뭔가 쌓여 있어야 되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알이 뭔가 안 쌓여 있게 되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게 뭔가 정신적으로 느끼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이제 뭔가 알이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신적으로도 좀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체력이 비축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신이 같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사자성어 중에 심신이려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과 몸은 하나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마음과 몸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신에 너무 마음에 너무 치우쳐져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 분들의 직장인들께서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정신력이 매우 중요하다. 뭐만 하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는 매일 호랑이 굴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호랑이 굴에 가끔씩 한번 들어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면은 그게 맞지 할 수가 있는데 매일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고 정신만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이로제, 뭐 정신병, 우울증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력에 집착하지 말고 체력을 기르게 되면은 알아서 정신력이 같이 따라옵니다. 정신력을 기르는 것은 체력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몸을 혹사시키고 무리가 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이면서도 약간 와닿을랑 하면서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발성 자체가 안 나요. 목소리가 엄청, 뭐,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말하는 것도 힘든데 아무리 고급적 테크닉, 뭐 발성법을 뭐 연습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본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런 다양한 뭔가 그런 거를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소리를 일단 낼 수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목소리를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스태미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발성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목소리 자체도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그런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 또 예시를 들면 뭐 달리기를 하는데
뭐 5km, 10km, 20km 풀코스 뭐 이렇게 달리는 법에 대해서 보는데 기본 제가 제대로 달리는 그 스태미나가 안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뭐 고급적으로 완벽한 자세에다가 뭐 완벽한 호흡법에다가 뭐 완벽한 풀코스 공략법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물론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거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풀코스를 막 달리는 그 훈련법을 제가 기본 스태미나가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집착해서 하고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은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스태미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무리가 돼서 점점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체력이 길러지고 그런 베이스가 깔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몸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포용력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정신력을 기르는 이제 새싹이 될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뭔가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완전 문제야. 내가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체력이 부족해서 체력을 좀 길러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체력을 좋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운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제 내가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지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겠다. 아니면은 뭐 프로필 사진을 찍겠다. 아니면 뭐 복근을 만들겠다. 아니면 뭐 등산을 해서 꼭대기까지 가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사소한 목표가 돼도 괜찮고 그러한 목표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복식 호흡을 생활 습관화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자, 복식 호흡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호흡을 깊게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기도 하면서 또 복식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 정신적 휴식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는 경우가 육체적인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을 맨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뭐 내일은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또 뭔가 계획을 짜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같이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것도 만성 피로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생활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습관의 교정입니다. 자, 식습관, 먹는 게 저희는 이제 먹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먹은 거를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러한 뭐 당연한 얘기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바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먹고 나면은 이제 그냥 쉬고 그냥 늘어지고 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먹고 나면 위장이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장 같은 경우도 저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먹고 나서 움직여주지 않고 그냥 누워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위장이 일을 약간 과도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과도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는 그 위장의 연동 운동을 좀 더 도움을 주고 이제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몸의 그 항산화 효과들을 이제 일으켜서 몸의 피로 물질 제거도 해주고 피로도도 감소시켜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그 체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